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드디어 막힌 혈이 뚫린 것처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들이 다 겹쳤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어젯밤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냈고요. 그게 오늘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다라는 수치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면 결국에는 2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SK하이닉스 70조, 뭐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이러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불을 뿜을 수 있을 겁니다. 30만 원, 200만 원 금방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국내에서는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해외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에 대해서 최종 협상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러면서 거의 종전에 임박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러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그동안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던 10년물 국채금리 어제 그제 좀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폭은 아니지만 약간 내려왔습니다. 상승의 기류를 약간 일단 꺾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과연 어떻게 나올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엔비디아를 잠시 잊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역시나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뭐 시장이 어렵고 AI 뭐 투자 사이클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 나와도 결국에는 믿을 건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덕에 우리 시장도 여러 좋은 재료들이 섞이면서 엔비디아도 거기에 하나의 부스터가 돼줬습니다. 자, 2027년 회계년도 1분기 엔비디아 미국에서는 2월에서 4월까지가 1분기입니다. 요 1분기의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분기 매출이 816억 1,5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788억 달러를 훨씬 웃돈 수치였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800억 달러 아래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이것을 뛰어넘었고 이것을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면 무려 85%나 매출이 또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조정 EPS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1달러 77센트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뛰어넘으면서 1달러 87센트, 시장이 예상했던 것도 넘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무려 140%, 2배가 넘게 EPS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조정 매출 총이익률, 이익률 단도 지금 보세요. 75%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SK하이닉스도 여기에 만만치 않게 지금 수익률이 나오지만 엔비디아도 그에 못지않게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러면서 2분기 가이던스,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치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900억 달러가 넘어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 뭐 이번 분기에도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가이던스 수치보다도 높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이익률도 역시 75%단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요 안에서 매출단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의 사업부별로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잖아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여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7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YOY 전년 대비해서 92%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20% 넘게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매출 투자 뭐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요 밑단에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 말고도 데이터 센터 컴퓨팅,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엣지 컴퓨팅 이런 다른 사업부에서도 지금 성장률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70%대 200% 가까이 30% 넘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컴퓨팅은
학습 추론용 GPU 가속기 중심의 매출을 의미하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은 AI 서버랑 클러스터를 연결해주는 사업 쪽에서의 매출을 말하는 거고,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 센터의 외부에서 외부의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단에서 AI를 연결해주는 이런 엣지 컴퓨팅 사업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면서 GPU를 팔면서 풀스택으로 패키지로 팔아치우는 판매를 하고 있는 매출이 전부 다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엔 엔비디아가 이제는 GPU만 파는 게 아니라 GPU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킹, 엣지 컴퓨팅 다 이걸 통합해서 팔고 있다는 게 숫자로 드러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스택 패키징 업체로서의 엔비디아 입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이게 엔비디아가 이제는 구글이라든지 TPU라든지 이렇게 맞춤형 반도체 만드는 데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 섞인 이야기로 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질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젠슨 황 CEO가 그냥 단번에 숫자 보십시오. 그냥 우리는 이제 GPU만 파는 게 아니라 풀스택 패키징을 팔기 때문에 전부 다 사업 부문이 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 시장의 이 불안감을 다 떨쳐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그동안 사실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매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이때가 한참 주가가 최고치로 치솟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 물론 돈은 많이 벌고 있지만 매출의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 다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보시죠. 최근에 한 3분기, 4분기 정도에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다시 우상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이제 다시 성장 사이클을 타나 보다. 이제는 추론 쪽에서의 GPU 판매가 확연하게 엔비디아가 압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요 3분기에 계속 성장하는 매출 성장률이 시장에서는 중요 포인트라고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요 그래프를 한번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매출은 14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성장성이 전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에 대한 경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젠슨 황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는 베라 루빈 출시 기다리고 있다. 블랙웰을 뛰어넘는 매출과 앞으로의 시장 장악력을 베라 루빈이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원 처리량도 압도적이고 AI 팩토리에서의 마진 남는 것도 압도적이다. 지금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베라 루빈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년 3분기에 초도를 출하하고 2027년 4분기에 램프업 구간, 폭발적으로 생산을 늘리는 구간을 거쳐서 결국에는 20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베라 루빈이 다 깔릴 것이다. 구글도 요청하고 있고 스페이스X도 요청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이번에 엔트로픽도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죠? 클로드 엄청나게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클로드가 돈을 잘 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과 함께 협업을 하겠다라는 중요 포인트가 시장에서 역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지금 엔비디아가 엔트로픽 매출이 제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엔트로픽과 엔비디아가 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엔트로픽의 매출도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가이던스가 높은데 여기에다가 엔트로픽의 실적까지 판매하는 가격까지 반영이 되면 실적 가이던스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시면 자, 이 엔비디아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CPU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GPU뿐만 아니라 CPU도 만들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추론 과정에서 CPU가 오케스트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휘자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통합 총괄 관리하는 CPU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저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텔 이런 쪽에 그래서 주가가 잘 갔습니다. 그런데 이 CPU에 대한 의심도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어요. CPU가 점점 증가하는데 GPU로 감당이 가능하겠냐, 이것만 하면 되겠냐라고 기자들이 또 물어봤더니 젠슨왕이 우리 CPU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전틱 AI의 오케스트레이션, 호출 메모리 관리, CPU가 집약적으로 또 기능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올해 자체 CPU 베라를 출시할 거다. 이것이 매출만 200억 달러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러면서 루빈 칩과 결합 판매되는, 이제는 GPU 풀스택에 CPU까지 함께 들어가서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가이던스는 또 한 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주주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역대 최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주주 환원 200억 달러 역대 최고치고요. 그리고 분기당 배당도 25배나 증가시키겠다. 주주들에게 다 보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아쉬운 것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젠슨왕이 중국 AI 칩을 중국 시장을 화웨이에게 많이 내줬다. 결국에는 중국에서 판매가 제약이 있었고 중국 정부도 사주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화웨이에게 중국 시장을 많이 내어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승인이, 미국에서는 H200 판매 승인을 해줬지만 중국에서 아직 열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지금 가이던스에 잡히지 않는 추가적인 중국의 매출도 잡힐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쪽으로 저걸 해석해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조건이다,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행진 펼칠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